자네 가야 할 때가 저승이지 뭐. 그래서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누웠다 했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기서 이렇고 충그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은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하거네만 집안 식구들도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외할머니가 구렁이의 한을 달래고 있네요. 구렁이를 삼촌이랑 믿고 있네요.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욕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한이 안 풀렸나봐. 이때 울바지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그럼 간단해, 그지? 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기절해 있는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우려고 하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 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그래서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담하는 곳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요구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의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내 남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해 가소. 먼 걸음? 하여튼 저승 가는 길 편안히 가라고 했네. 네.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산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이어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껴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잇따라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조이 조이 잘 가라고 그렇게 하나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물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강아지. 네.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짖어대고 있었다. 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쏘이 쏘이. 그 옆에 시험 포인트들이 있겠네? 네. 외할머니가 소반에 음식을 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점수 주는 시험 문제지? 네. 할머니가 삼촌이 오면 주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을 대신 대접하며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네. 무속신앙, 샤머니즘에 담긴 작가의 생각.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를 지녔던 두 할머니가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정서적 화합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이데올로기는 이념이야. 네. 이념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같은 민족이란 얘기지? 네. 외할머니의 역할과 그 의미.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을 외할머니가 대신 수습하고 있는데 이는 결말에서 할머니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 다음에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지닌 의미,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를 풍기자 그때까지 꼼짝 않던 구렁이가 움직이며 대밭으로 사라짐. 원한 맺힌 구렁이가 할머니의 인간적인 냄새를 맡고서야 자기 어머니잖아, 그죠? 네.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줌. 머리카락의 의미, 할머니의 모성의 혈육의 정을 상징함. 네. 외할머니의 신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집알 성혀서 먼 걸음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 구렁이가 하늘 풀고 가는 것에 대해 안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외할머니의 배웅에는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구렁이가 한을 풀고 무사히 저승길로 떠나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육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바간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거는 할머니도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옆에 그것도 포인트가 되겠네.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행동에 담긴 의미, 가족사적 의미로는 가족의 상처를 가족애로 풀어냈다. 확대를 하면 민족사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민족의 비극을 민족적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갔냐? 잘 갔냐? 그런 소리겠지.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돌고랑을 타고 베갯닛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외할머니지,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의 키 단단히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 방 출입이었다. 한 달의 키 한 판을 뜻하는 방언, 한 판 쌓았다는 거지. 고맙소. 전기가 꺼진 오목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실한 말씀을 다. 사분은 사돈을 높이는 거야.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 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겨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치렀을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인 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맴이나 잘 추시리기라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화해안에 갈등이 해소되는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없이 잘 가기는 했는진 몰라라오.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없이나 사분댁 터주 노릇을 택택이 하고 있을 것이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으로 물러 나왔다. 터주대감, 집터를 지키는 지신, 터주대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숫갈 흘려 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혼절했다 깨어났다 혼절했다 깨어났다 그런 얘기지.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텼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안에 있는 아들은 주인공의 아버지, 밖에 있는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되는 삼촌 늘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불복과되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한순간에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아들의 생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임종이라는 것은 죽음을 보는 그 장소를 임종이라고 해.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그 삼촌 얘기하고 그랬던 거. 낯선 자에게.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장마가 끝났네요.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한 줄 띄었네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줌.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냄. 과거형 문장을 통해 장마가 끝났고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민족의 비극이 종결됨을 상징함. 어쩌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 시험 문제네? 그 다음에 학습할 때 해보자. 장마의 구성단계.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험이니까. 장마의 구성단계. 주요 사건 이렇게 해서. 발단. 6.25 전쟁이 일어나자 삼촌은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외삼촌은 국군으로 전쟁에 나감. 전개.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저주함. 위기. 할머니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집안 식구들을 체근하며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함. 결정. 삼촌이 온다는 날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구덩이를 보고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냄. 결말. 구렁이 사건으로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고 며칠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 당연히 뭐 캐릭터의 성격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지. 할머니.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임. 무속신앙을 철저히 믿는 외고집이 있음. 근거.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들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함. 구렁이를 아들의 환생으로 여기고 졸도함. 외할머니 침착하고 지혜로움. 무속신앙을 믿음. 구렁이가 등장하며 발생한 혼란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함. 음식을 차리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구렁이를 달래서 배웅함. 나는 어린아이답게 분별력이 부족함.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성장함. 구렁이를 보자 아이들과 어울려 구렁이를 해치려고 함.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께 용서를 받고 자신도 할머니의 모든 것을 용서함.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이것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시험 문제에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뭐 갈등 상황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고 할머니의 처지와 외할머니의 처지. 할머니는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외할머니는 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갈등 상황이 옵니다. 국군인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가 빨치산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자 할머니는 그 말을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되죠.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 해결. 갈등 해결의 계기는 구렁이의 출현. 구렁이가 나타나자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한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할머니 대신 구렁이를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함. 갈등 해결의 의미.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위로함으로써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함. 이는 민족의 이념적 갈등이 정서적 합의를 통한 용서와 화해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함. 용서는 이성보다는 정서가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